예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예, 황양수와 김성진의 메디칼 세상, 오늘도 김성진 원장님 오셨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? 원장님, 요즘 이제 제가 이 박 대통령 그 최순실 게이트 비판을 좀 하다가 여기저기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. 예, 작년에 참 많이 먹었는데요. 예. 그래도 이렇게 꿋꿋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예, 1월 1일 대통령 기자 간담회 보셨죠? 예, 봤습니다.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? 예, 이제 오늘 한국 경제에서 이제 크게 다뤄왔던데요. 이제 반격이 시작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죠. 네. 예,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이제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하시더라고요. 예, 뭐 누구나 다 자신을 방어할 권리는 있고. 예, 뭐 그렇다면 굳이 개인 박근혜로서 반격을 제 생각에는 예, 호텔 어디 컨벤션이나 잡아가지고 예, 한국의 기자들 한 500명 다 오라 해서 예, 변호인들을 옆에 배석시켜가지고 변호인도 한 8명, 9명쯤 늘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, 그래가지고 끝장 토론을 밤새워서 한번 하시지 그랬나 싶기도 해요. 예. 이제 질문은 안 받았죠. 그냥 발표만 한 건가요? 아니 기자들이 몇 명 물었는데요. 예, 예. 묻고 나서 박 대통령이 답하고 나면 네. 제 질문이 없었죠. 그 질문이 끝이 없어야 그 상식인데 제 질문이 없었군요.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하면 뭐 백이라고 생각합니다. 큰 백이죠. 그렇습니까? 예. 주로 그 청와대 출입 기자 한 분들이 또 다 출세하지 않나요? 그런가요? 예. 그러면 출세하려면 뭐 대통령한테 제 질문하면 안 되는 모양이죠. 그럴 겁니다 아마. 예. 우리나라는 특히 또 질문하는 걸 참 되게 금기시하는 게 있죠. 좀 높은 사람들은 질문 받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.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? 예, 옛날에 저 안철수 전 대표가 우리 의사협회에 와서 이렇게 제가 질문할 거면 안 하는데 그냥 가버리더라고요. 답을 안 하고요. 예, 예. 질문하겠다 했습니까? 질문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예. 바로 가버리더라고요. 다음 스케줄이 바쁘다고요. 근데 시골 의사 그분은 질문을 받더라고요. 박경철이요. 예, 박경철. 뭐 주식 물었습니까? 저는 주식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안 좋아합니다. 그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예. 그때 약간 좀 이제 좌경화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을 제가 좀 했죠. 예. 근데 이제 답변을 잘 하더라고요, 박경철 씨가. 예. 그래서 자경화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이라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? 좀 그때 이제 박경철 씨가 주로 주장하는 게 이제 소득의 재분배 예. 뭐 그런 거였는데 예. 제가 이제 몇 가지 책을 언급하면서 이제 쭉쭉 거기에 대한 좀 예. 한계점 예. 그런 걸 물어봤더만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튼 아주 스무스하게 잘 답변합니다. 잘했습니까? 예, 예. 예. 그래서 그때 그냥 음. 잘 수긍을 제가 했죠. 그랬었습니까? 예, 예. 자, 요즘 AI가 유행을 하잖아요. 네, 네. 이 AI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? 조류 독감 아닙니까? 그렇죠. 에비에이터 인플루엔자입니까? 에비에이션 인플루엔자 예, 그럴 겁니다. 예. 에비에이션이겠네요. 예. 자, 그러면 저는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그 신종 플루라고 있었지 않습니까? 있었죠. 그건 돼지 독감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이 독감이 지금 새에 갔다가 네. 새에 그러니까 독감이 예. 포유류인 사람한테 이렇게 감염된다는 거 아닙니까? 감염될 수 그때 있죠. 신종 플루도 돼지 독감이 예. 뭐 멕시코인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. 네. 그게 사람한테 감염된다는 거 아닙니까? 예.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인구가 지금 70억이 넘죠. 예.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거의 매일마다 비행기로 뭐 거의 몇억 명의 사람이 이렇게 이동하잖아요. 어제는 뉴욕, 오늘은 네. 한국. 지금 뭐 제 한자리로 보면 뭐 이렇게 다 치보면은 네. 뭐 메르스 지역에서 온 사람이 다 이렇게 다 뜹니다. 네. 우리나라 이렇게 외국에는 없는 그런 상호 어떤 정보 체제가 참 잘 돼 있어요. 예. 그래서 그걸 보면은 제가 한 하루에 20-30명 보면은 그 중에 한 4-5명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 국민의 한 10% 정도가 굉장히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인류가 이렇게 밀집된 상황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는 경우가 이 지구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에요.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한번 창궐하면은 뭐 순식간에 인류를 멸망시킬 수가 있죠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가 1918년에 예. 2년 동안 전 세계를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. 예. 그때 지금 뭐 한 2,500만에서 5천만 명이 이걸로 죽었다 그러네요. 어마어마하게 죽었죠.
그러니까 과거 중세 때 패스트가 유럽을 갖다 휩쓸어가 네. 그때 막 마녀 사냥할 때보다도 스페인 독감 때 더 많이 죽었다고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. 맞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독감하고요, 예. 흔히 이야기하는 감기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? 바이러스가 종류가 틀린 거죠. 바이러스요? 예. 예. 그래서 이 감기에 대한 예방주사가 예. 없는 이유는 감기 바이러스는 굉장히 막 변이가 빨라요. 예. 그나마 독감 바이러스는 그래도 몇 가지 예. 그 해 유행할 만한 거 한 두세 개 골라가지고 그렇게 뭐 세 개를 하면은 3가 백신, 5개를 맞으면 5가 백신 뭐 그렇게 예, 예. 만들어내죠. 예. 근데 감기는 훨씬 다양하죠. 그래서 독감은 뭐 독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좀 더 어떻게 독한 거네요. 네. 사람한테 그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바이러스 종류 자체가 틀려서 그런 겁니다. 인플루엔자라 그러면 그 독감을 인플루엔자라 그러죠. 그렇죠. 감기는 인플루엔자라 안 하죠. 감기는 뭐 아데노 바이러스, 라이노 바이러스 뭐 여러 가지 더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. 예. 그냥 감기는 그냥 바이러스라 그러고 독감에만 I라는 인플루엔자를 붙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지난번에 보면 작년에 유행했던 메르스, 예. 그 메르스도 결국 그 이 인플루엔자 형태죠. 메르스도 바이러스긴 한데 그 메디어텔리는 뭐 그 무슨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리스피라토리 신드롬, 예. 중동발 호흡기 증후군인데요. 예. 그거는 인플루엔자랑 조금 틀린 거예요. 바이러스 자체가 틀립니다. 인플루엔자는 좀 틀린데 호흡기 질환이네요, 그죠? 그렇죠. 예. 예. 메르스. 근데 그것도 낙타라지 않습니까? 낙타에서 기원하죠. 뭐 박쥐에서 또 기원됐다는 사람도 있고요. 뭐 그건 다양합니다. 뭐 에이즈도 뭐 침팬지에서 기원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해요.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우리 어릴 때 007에 나오는 주인공 스펙터 같은 사람이요. 굳이 무슨 폭탄을 만들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그 인플루엔자를 만들어 가지고 만 그러면 메르스 같은 걸 만들어가 쫙 퍼뜨리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? 그런 영화 많이 나오죠. 뭐 옛날에 톰 크루즈 주연한 뭐 그런 뭐 미션 임파시블. 예, 그것도 있고 또 그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한번 나왔었죠. DMZ. 북한에는 유일하게 이빨을 다 뽑아가지고 전파가 안 돼가지고 청정지역으로 남아가지고 전 세계가 좀비 바이러스한테 이렇게 감염돼가지고 이제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지금 시스템으로는 인류가 순식간에 멸망할 수 있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예요. 우리 서울만 해도 지금 1000만이 넘잖아요. 이거 뭐 한번 호흡기 바이러스 누가 하나 기침하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. 우리나라 영화에도 그런 영화 많았죠. 예, 감기란 영화도 있었고, 있었고, 예. 예. 그런 영화가 다 이제 어찌 보면 이 현실을 반영한 건데 참 의사가 우려할 점이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가 굉장히 엄격해서 그나마 좀 잘 컨트롤이 되죠. 그때 아프리카에서 한 게 이제 잘 막아냈는데 우리나라는 뭐 예산이 그쪽에 잘 침투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잘 배분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굉장히 참 걱정돼요. 감당할 수가 없어요. 몇 년 전에 한번 본 영화 컨테이전인가 네. 영화 보셨죠? 그 전염이라는. 컨테이전 그 영화 못 봤는데 뭐 그런 비슷한 류의 예, 영화였죠. 그것도 뭐 이런 어떤 인플루엔자 비슷한 게 전 세계로 퍼뜨려지면서 예. 이 국가적 시스템이 무너져가는 예.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죠. 감당할 수 없습니다. 뭐 예. 굉장히 많았죠. 뭐 그런 영화 뭐 좀 폐허가 돼가지고 뭐 경제가 뭐고 다 무너지죠. 지금 좀비 영화들이 결국은 이런 어떤 독성 인플루엔자에 대한 일종의 그 우화적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. 맞습니다. 예. 예. 좀비 바이러스가 이렇게 사람이 물무로 해서 이렇게 이제 퍼지게 되어 있는 예. 그 뇌에 침투해서 실제로 또 우리가 옛날에 광우병 우려했듯이 참 신기한 거는 그 광우병은 또 바이러스도 아니고 단백질이에요. 그렇대요. 예. 예. 단백질은 아무리 익혀도 또 이렇게 파괴되지 않아요. 예. 그 원래 옛날에 식인종들이 유기니아 이런 데서 이렇게 서로 잡아먹으면은 그게 그 단백질이 뇌에 포함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서로가 같은 종이 같은 저를 거를 먹게 먹으면은 생겼을 때 그 예, 단백질 생기는 변이가 일어나서 생기는. 근데 갈치는 왜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소한테 이 소 부산물을 갈아가지고. 갈아가지고 예. 소한테 먹이니까 풀을 먹어야 될 소가. 예. 그래서 광우병이 발생하게 되었다. 뭐 처음에 영국에서부터 그런 우리나라- 얘기를 했죠. 아랫게도 텔레비를 보니까 뭐 갈치 잡을 때 이제 갈치 작은 걸 올라오면 그걸 잘라가지고 예. 그걸 미끼로 하니까 또 큰 갈치가 올라오더라고요. 예. 그 다 이제 인간의 머리로 이제 하는 거죠. 사실 저렇게 잡아먹겠어요. 그렇죠. 갈치가. 잘 안 잡아먹겠죠. 예, 뭐 예. 간혹가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자기 사람도 새끼- 식인종이 있듯이. 예. 대체는 일반적인 안 경우는 그러겠죠. 아니겠죠. 예. 그래서
그렇다고 우리가 또 이 인구를 줄일 수도 없고 참 사실 이 지구에 70억의 인류가 있다는 게 참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잖아요. 이 우주에서 보면은 이 지구가 다 벌겋다면서요. 북한 빼놓고 다 전기불에 해서 예. 야, 참 한국에 지금 닭이 몇 마리 있는 줄 아십니까? 당요. 한번 찾아보십시오. 퀴즈. 2억 마리 1억 한 5, 6천만 마리 이상이 있었답니다. 비슷하게 맞췄네요. 예, 근데 지금 현재 한 예. 3천만 마리 이상이 예. 생매장돼 있어요. 그렇죠. 저렇게 살처분을 하면요, 예. 돈을 물려줍니다. 아시습니까? 예, 뭐 농민 보조하는 거로 예, 물려주죠. 옛날에 이제 소, 돼지도, 소, 예. 구제역, 예. 돼지 신종 플루 때도 다 물어줬어요. 예. 근데 소, 돼지는 좀 덜한데, 돼지는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, 나머지는 지금 다 계열화 사업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? 그럼 안 들어오셔서 계열화 사업은 뭡니까? 하리미니, 마니크니, BBQ 같은 예, 그런 계열화. 회사들이, 그렇죠. 뭐 동훈이, 예. 농민들한테 너네들 닭 직접 키우지 마라. 우리가 병아리 주고 사료 줄 거니까 음. 키워갖고 닭으로 우리한테 넘겨라. 그리고 음. 농민들한테는 한 마리당 뭐 몇십원, 몇백원 이래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. 닭이라는 게 이게 지금 이윤을 한마디로 낮춰가 예. 규모의 경제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? 근데 한국의 이 계열화가 90%가 진전이 됐어요. 그렇군요. 그래서 닭을 예방적 살처분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100%를 보장해주고 아마 자 본인 쪽에서 발생하면 한 30% 주고 이럴 거예요. 예. 아 80%. 예. 그러면 그 받은 돈 중에 예. 80%를 대기업들이 가져가고 농민한테는 20%만 주는 거예요. 농민이 아니라 농업 노동자고 닭 공장이죠. 예. 근데 저렇게 닭이 지금 AI가 3천만 마리를 살처분할 정도면 예.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놔두면 다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. 그렇죠. 예. 그런데 이 새들은 날아다니는 까치나 까마귀나 뭐 백로나 참새는 안 죽잖아요. 그건 원장님이 보셨을 때 왜 그렇다 보십니까? 가끔 죽기도 하죠. 뭐 아니 가끔은 죽죠. 예. 근데 대체로 죽는 비율이 훨씬 적고 음. 저기 닭들은 확 죽지 않습니까? 또 예방적 차원으로 죽이는 것도 있는데,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막 한 평에 3.3제곱미터당 뭐 몇백 마리를 키우니까요. 살 수가 없죠. 그러니까 굉장히 면역이 떨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좁은 케이지에 예. 흙도 안 밟으면서 그렇죠. 밀식 공간에 예. 그 오염된 물과 사료를 주면서 닭똥에 뭐 먼지에 그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나겠습니까? 살 수가 없어요. 예, 거기에 그러니까 닭이 못 죽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옛날에는 또 닭을 좀 키아가 잡아먹었는데 이제는 이 중병아리 정도 되면 삼계탕으로 쓰고 연계라 그러죠. 예, 요즘도 치킨도 시키면 그 치킨이 보면 큰 게 없잖아요. 미국 가서 혹시 닭 먹어보셨어요? 미국 가서 닭다리 한번 보셨어요? 상당히 크던데요. 한국 닭다리보다 이 뭐 BBQ니 무슨 뭐 국내 치킨이니 이런 데서 시키는 닭다리보다 미국 다리가 훨씬 크지요. 미국엔 또 1인분에 워낙 또 우리나라 한 3인분 돼요. 와, 굉장히 양이 많대요. 아니 닭이 거의 예. 풀로 다 키워요. 예. 근데 한국은 닭이 거의 코스트 전쟁이 사료 대비 어느 시점에서 더 컸는데 더 안 크는 부분이 조금 크는 속도가 느릴 때까지 사료를 먹이면 사료값이 아깝다는 거예요. 아, 그건 말대네요. 예, 그래서 그냥 두들겨 잡아버리죠. 닭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애가 어릴 때 병아리를 3마리를 이제 취미로 이렇게 사오더라고요. 그 중에 한 명이, 한 마리가 굉장히 튼튼했어요.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한 1년 반 키웠는데요. 사람 다 알아봐요. 와, 닭이 똑똑하던데요. 어제 그 네. 저기 뭐 인터넷에 보니까요. 예. 닭을 애완동물로 키우는데 키울 수 있습니다. 네, 닭이 예. 같이 아파트 앞에 산책일 나오면 예. 아파트 마당에 풀어놓고 주인이 멀리 가면 예. 닭이 아파트 주민 예. 지 아는 사람이 들어갈 때는 문을 따라서 들어가가 예. 그 사람이 집보다 높은 데 살면 따라 탄대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저거 층에 내릴 때는 거기서 눌러주면 내린대요. 예. 그리고 사람 다 알아보고 구별도 한대요. 닭이 보통 우리가 머리 나쁜 사람 보고 닭대가리라는데 잘못된 거예요. 이 조류가요 굉장히 IQ가 좋습니다. 닭의 지능이 4살 된 애기와 똑같대요. 그리고 까마귀 아시죠? 까마귀. 예. 까마귀 굉장히 지능이 높습니다. 까마귀는 도구를 쓰던데요? 보고 쓰죠. 이렇게 막 돌멩이 넣어가지고. 네, 돌멩이 넣거나 뭐 예. 좀 이렇게 저기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도 예. 이렇게 하고. 그 까마귀하고 닭하고 같은 조류니까요. 그래서 앞으로도 닭대가리란 말 저거 바꿔야 됩니다. 올해가 정유년인데 예.
닭대가리라고 이야기하거나 머리 네. 나쁜 사람을 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닭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? 네. 그건 닭에 대한 모욕이네요. 영어에도 말 쓰죠. 뭐 영어에도 치킨이라면 되게 기분 나빠잖아요. 네. 겁쟁이라고. 닭이 용감합니다. 닭이 막 늑대가 이렇게 침투하면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반항을 많이 하고요. 옛날에 도올 김용옥 씨가 네. 쓴 책에 보면은 자기가 취미로 닭을 키운대요. 그럼 그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이름 물으면 다 자기 알아본대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닭도 애완동물로 충분히, 근데 좀 결점이 하나가 새벽만 되면 막 코코대 울어 사가지고 그게 좀 문제예요.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항의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잡아먹었습니까? 우리가 잡아먹을 수는 없고 그 경비원께서 자기가 키우겠다고 가져갔는데 아마 드셨을 거예요. 예, 그러실 것 같아요. 예, 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참 닭들 참 머리 좋아요.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목장하러 간다고 시골에 가서 좀 살았는데요. 네, 닭을 갖다가 이렇게 키우다 보면 네. 정말 이 닭이 굉장히 아름답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. 요즘은 그럴 때 그냥 있죠. 케이지에 넣어가 키우니까 털도 이렇게 퍼석퍼석하고 네. 꼬라지가 몰골이 많이 아니지만 네. 시골에 말입니다. 그 솔밭 사이에 장닭이나 이런 거 나와서 기르면 와 멋있죠. 아 닭이 말입니다. 이 꿩과 아닙니까 꿩과. 그렇죠. 그러니까 닭하고 꿩하고는요 거의 한 4, 5촌쯤 돼요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닭이 보면 깃털도 색깔도 굉장히 지렁이 잡아먹고 네. 놓아서 기른 닭은 좋아요. 아 좋죠. 네. 그래서 이 맛도 좋죠.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강릉에 근무할 때 이제 항상 그 회식을 그 해변가에 보면 그 닭집이 있어요. 네. 그럼 뭐 닭도 지금 닭이 한 5배 됩니다. 예. 그럼 뭐 굉장히 그 쫄깃쫄깃한 맛이 좋았는데 요새는 그런 데가 없어요. 참, 예. 그리고 그 닭 한 마리 시키면 한 6명이 다 먹습니다. 얼마나 다 옛날엔 있겠어요. 그랬죠. 예. 토종닭은. 와, 근데 지금 뭐 한 마리 시켜가지고 한 사람이 겨우 먹을까 말까. 예, 참. 그래서 이게 다시 그렇게 좀 천연적인 방법으로 다시 키워야만 이런 AI나 이런 게 좀 예방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이야기죠.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. 국민 세금에서 지금 한 2천한 몇백억이 지금 투입이 됐어요 벌써. 최종적으로 한 5천억 이상 투입될 것 같다는 거예요. 어마어마한 그 돈. 살처분 비용까지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.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닭을 키우느니 닭의 계열화 사업을 정부가 재벌들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. 닭재벌들. 그러네요. 그 뭐 할인 같은 데는 거의 재벌입니다. 그렇죠. 재벌이죠. 예,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. 저거는 이렇게 AI가 오면 손해보는 게 없어요. 그러네. 보상비를 다 받아가니까. 예. 그리고 오히려 구조조정이 돼가 이런 게 한번 쓸어버리면 닭 농가들이 말입니다. 닭 사육을 포기해버리고 점점 자신들의 시장 지배력이 더 넓어지는 쪽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네요.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돈을 갖다가 주어서 재벌들한테 들어가게 하느니 농림부나 이런 데서 우리는 알 바 없다 지자체나 당사자끼리 계약 맺은 거를 우리가 어떡하냐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수한 닭 사육 농민은 10%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90%가 닭 공장이에요. 예. 그러면 처음부터 케이지식 사육이 아닌 방식으로 사육하는 농가한테 사전에 돈을 주고 예? 이 사육 환경을 개선하게 해서 저는요 진짜 닭이나 계란은요 조금 작게 먹더라도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걸 좀 제대로 키워갖고 그걸 갖다가 먹어야 사람이 맞습니다. 지금 닭 키우는 데 가서요 닭을 한번 보고 나면 솔직히 닭 먹을 맛이 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. 너무 잔인하게 키우죠. 그 계란도 보니까 뭐 옛날에 100원, 200원 했잖아요. 네. 그게 사실 요새 100원, 200원 주고 뭘 사 먹습니까? 뭐 새우깡 하나도 뭐 1,500원 그렇게 하잖아요. 네. 예? 그러면 아무리 그렇지만 계란 5개가, 계란 6개가 새우깡보다는 아마 영향이 더 구체적으로 뭐 이름을 불러서 죄송합니다만 하나 예를 드는 거죠. 뭐 새우깡 뺍니다. 그럼 다른 과자를 하나 이렇게 보면 대부분 1,000원, 2,000원 하는데 계란은 5개, 6개. 사실 우리 어릴 때는 계란이 굉장히 그 완전 식품으로서 귀한 그 도시락에 계란 하나 하면 얼마나 그게 큰 반찬이었습니까? 근데 너무 싸져가지고 또 계란도 보면은 이 1,000원짜리 김밥집에 있는 계란은요 맛이 이상해요. 먹어봤습니까? 제가 그 계란도 먹어보고 또 이제 좀 비싼 계란도 비교해 보면은 이 싼 계란 50원짜리 계란은요 아무 맛이 없어요. 닝닝해요. 근데 한 300원짜리 이렇게 반숙 계란을 먹으면
뭔가가 좀 이렇게 영양분이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아니 도대체 계란을 어떻게 캐왔길래 50원짜리 계란이 나올 수가 있냐 이거예요. 김밥도 어떻게 했길래 그 김하고 밥이 있는데 1,000원밖에 안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.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. 이게 됩니까? 그래? 그러니까 우리 네. 사회에 사람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 코스트를 다운시켜서 규모의 경제로 간다는 이 논리가 네.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EU는 공동농업 법안을 갖다 만들어가 닭 한 마리당 면적 얼마, 소 한 마리당 면적 얼마, 돼지 한 마리당 면적 얼마 해서 보조금을 주면서요.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그 환경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주고 거기서 키운 동물을 스트레스 없이 키워서 또 스트레스 없이 도살해서 이렇게 먹습니다. 5,000원이면 다 해결되겠네요. 예, 그래서요. 3,000원 때 하고. 지금 이런 식으로 국민 세금을 닭 재벌한테 주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가? 우리가 이번에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닭을 이렇게 키우는지를 몰라요, 다. 그나마 제가 저도 처음 알았네요. 농림부 출신이라 가지고 예.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정말 잘못됐다. 그럼 뭐 하는 짓이냐? 정책 제안을 좀 했는데 말을 안 듣습니까? 농림부에서? 사실요. 왜 닭재벌이 계열화 사업으로 가게 되었겠습니까? 농민들한테 토지 소유에 대해서 경자 유전을 유지하는 것은 뭡니까? 농지를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기업적으로 지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. 그런데 지금 닭이니 돼지니 이런 가축은요. 이미 그렇게 해가고 있어요.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왜 농림부의 관료들이나 농민들은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느냐. 좀 매우 잘못됐다고 보고요. 당장이라도 이거 닭의 공장적 사육 형태를 금지시켜야 된다. 이래 보고 있습니다. 제 친구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 영주 지방에서 이렇게 양계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친구도 이제 이런 AI 세트 때문에 이제 결국 망해가지고 그 계열화 사업에 편입되겠네요. 그렇겠죠.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 200만 마리밖에 안 죽었대요. AI가 세게 도는데도. 예. 그럼 일본에는 그렇게 되는데 한국에는 왜 이렇게 되느냐? 이거는 이 환경에 대한 차이고요. 그 다음에 일본에는 살처분할 때 CO2, 이산화탄소 가스로 죽인대요. 예. 근데 한국에는 그냥 생닭을 처음에는 포대에 넣어갖고 살아있는 걸 생닭이나 오리를 포대를 갖다가 그냥 던져버리가 위에 흙 덮어버리고 나중에는 그냥 닭을 몰아갖고 넣어서 생흙을 덮어버리는데 지난번에 돼지 때 신종 풀릴 때 장면 기억나시죠? 맞아. 아, 그거 안 됩니다. 그 살아있는 돼지를 포크레인 같은 걸로 몰아 넣어가지고 그냥 구덩이 파서 그 위에다가 흙을 덮어서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 근처에 있는 우물이나 수도에 피가 뭐 이렇게 섞여 놓는 그거 안 되죠.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. 그런 거 하려면은 뭐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그 지하수 진출이 안 되게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초등학교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? 우물 같은 거 할 때 다 이렇게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보호해라. 그거 왜 공무원들이 머리가 좋은데 왜 이렇게 이제 하죠? 그게 막 여기저기서 터지니까요. 그게 네. 다 무시되는 거고 또 감독기관들도 그걸 눈 감아 버리는 거죠. 그럼 뭐 비닐로 이렇게 하든지. 그 비닐 밑에 좀 깐다고 하는데 그런 규정들이 지켜지지도 않고요. 거기서 이제 살처분에 참가했던 사람들, 내지 살처분이나 이번에 닭 살처분에 참가, 그 죽어가면서 꽥꽥거리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말입니다. 정신적인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했다. 트라우마. 그래서 요즘은요 지자체가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그거 묻는 거 외국인 노동자들을 시키고 있습니다. 최근에 또 한 분이 과로사 했더라고요. 네. 공무원분이. 그리고 이 포유류는요, 포유류뿐만 아니라 닭들을요,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지능이 높기 때문에 고통을 다 느낍니다. 네. 제가 최근에 테드에서 하나 봤는데, 이 돼지를 인공 수정할 때도 이 돼지도 이 극치감을 느낀대요. 인간 이상으로. 그래서 이제 내가 그냥 보면서 웃었는데 남자가 이렇게 이제 인공 수정할 때 이렇게 돼지 등에 타더라고요. 타가지고 이렇게 돼지 그 젖가슴을 만져주고요. 네. 한 5분 동안 흥분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걸 삽입하더라고요, 정액을요. 네. 그래서 그 이제 설명서에 이 돼지는 생각보다 많이 생각보다는 훨씬 오랫동안 많이 쾌감을 느끼니까 이 돼지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되고 그렇게 살처분하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을 생각하는 게 예. 그 동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도구나 뭐 식용 대상으로만 생각하는데 예. 이 한국이 말입니다. 저는 우리가 무슨 선진국이니 어쩌니 우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다가요.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야만적인가 하는 모습을 이런 뭐 구제역, 그 다음에 신종플루,
AI 사태 때 느끼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사람도 이제 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막 그 산채로 구덩이에 묻을 거 아닙니까? 그 참 발사원 자체가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. 일본에 우리가 그 후쿠시마 네. 쓰나미하고 그 원전 사태 때 예. 일본의 그런 수습에 나갔던 어떤 투입된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. 그 시신을 하나 발견하면 거기에 예를 갖추는 모습 이런 거 말입니다. 예. 그래서 한 2, 3만 명이 죽었잖아요. 그렇죠.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상당히 받았어요. 아, 그렇죠. 한 개 시신에 대해서. 예.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조금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 또 포천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고양이한테서 이제 AI가 발견돼서 제가 또 야생 고양이 유기견 다 잡아 죽일까 하다가 걱정했는데 다행히 질병관리본부에서 뭐 이 집주인들이나 접촉한 사람들이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그런 계획이 없다 이야기를 하는데요. 예. 좀 이 의사로서 이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가 좀 너무 없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? 그렇죠. 이게 이제 옛날에 부처님께서는 이 한 미물, 개미 같은 것도 이렇게 밟을까 싶어서 항상 이렇게 다 보면서 걸으셨대요. 지금도 이제 남방불교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공기를 들이마실 때도 이렇게 세게 들이마시지 말라고 해요. 미생물이 다치기 때문에. 우리가 그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경외, 슈바이처가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된 첫 번째 그 이유가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에요. 예, 그렇죠. 예. 그분은 철학적인 분이지 않습니까? 예, 예. 종교적이고. 그 생명에 대한 경외는 왜냐하면 이 생명 하나가 전 우주와도 바꿀 수가 없거든요. 이 우주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? 이 자기 생명이 하나가 그 우주를 관조할 수 있어야 그 우주가 존재 의미가 있거든요. 예. 이 관조할 수 없는 우주는 아무 의미가 없다. 이 어떤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. 예. 그 좋은 말씀입니다. 예.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어떤 끝없는 외경심을 가지고 이런 뭐 돼지나 닭을 생매장한다든지 그런 거 참 다 벌받습니다. 그게 안 돼요. 제가 옛날에 모란시장에 가가지고 네. 개를 갖다가 잡기 직전에 그 옆에서 두들겨 잡는데 그 개를 철장 안에 가다 놓은 모습을 보고요. 네. 참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수준이요.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고요. 정말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게 제가요. 옛날에 터키에 갔는데 길 가운데에서 이렇게 도로가 움푹 파였는데 고양이가 거기 새끼를 낳았어요. 네.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 옆에 표시를 해가 차가 둘러서 가고요. 아무도 그 길 가운데에서 도로 파인데 안에 들어있는 고양이를 새끼들이나 건드리지 않고 먹이하고 물을 갖다 주는 걸 봤어요. 터키 사람들이. 아름답네요. 그 이스탄불에서 제가 그런 모습을 목격했는데요. 어. 참 우리가 반성할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우리 민족이 또 의외로 약간 좀 독한 데가 있어요. 이게 옛날에 월남 가서도 좀 그런 나쁜 짓을 좀 했다 이러더라고요. 말고 왜냐면 뭐 이게 다 우리 월남 파병 전체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. 그래서 여하튼 뭐 전쟁이든 뭐든 포로에 대한 생명도 이렇게 굉장히 지켜야 되고요. 이 전쟁이 나면은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잖아요. 막 일제시대 때도 막 그 괜히 여자를 겁탈하고 막 최근에 제가 이제 김준엽 그 전 고대 총장의 그 장정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일본군들은 그 무슨 연습할 때 중국인 포로를 잡아가지고 칼로 찌른대요, 산 사람을.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네? 샤이하고 예, 예. 또 예의 바른 척 하면서도 예, 일단 그 이 집단적 관계가 예, 이렇게 발휘되기 시작하면 예. 그렇게 또 이 변하는 것을 보면 반면에 또 중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350명을 포로로 잡았는데 굉장히 또 이 우대를 했대요. 이게 어떻게 아무리 포로지만 산 사람을 세워놓고 그걸 연습 삼아 용맹심을 키우기 위해서 산채로 찌르게 한다?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? 말이 안 되는 세상에. 이야기죠. 야, 히틀러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참.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 지금 북한의 김정은 집단도 수틀려면 이렇게 뭐 기관총으로 쏜다면서요. 뭐 사람을 죽일 때 기관포로 처형을 한다지 않습니까? 포로. 그럼 맞으면 형체가 안 남지요.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머릿속에 상상도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냐. 겁줄라 그러나요? 그러니까 공포로서 통치하기 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?
아니 교육을 스위스에서 받았지 않습니까? 그는 스위스에서 예, 스위스 초콜릿이나 스위스 시계나 먹고 에릭 클럽턴이나 배웠지 사람다운 부분 안 배운 것 같아요. 아니 분명히 스위스 선생님이 뭐 평화를 사랑하라 이런 거 다 교육을 했을 것 같은데 네. 이 어떻게 인간은 이 교육을 해도 그게 순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성악설이 예. 있는 거죠. 도대체 이 인간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이 아름다운 평화가 올지 참 제가 맨날 고민하고 있습니다. 예,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그 정유라가요. 예. 이 덴마크에서 올보르나